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과 오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보내온 경고장. 오늘부터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세계 위험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 위험 증대 등 세 가지 리스크가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보스 포럼 보고서의 지적은 우리에게 큰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되어가고 있음이 여러 경제 지표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IMF는 오늘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낮췄습니다. 더욱이 수정치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와 국제투자은행들은 줄줄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중반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우리만 깜깜한 경제 터널을 지날 상황인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낳은 정치적 불안정성, 무능에 관한 주변 국가의 갈등, 외부 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이 폭발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국가 리더십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보스 포럼이 보내온 경고장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길이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일대 혁신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를 위해 저지른 평창 올림픽 농단 위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시설 공사에서 최 씨가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제로 최 씨가 계약하고 박 대통령이 지원 사격한 대로 더 블루케이 파트너사인 누슬리사가 공사를 수주했다면 최 씨는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이권을 참 꼼꼼히도 챙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 K재단을 위해 직접 대기업 모금에 나섰고 광고 대행사 포레카의 인수 시도에도 개입했으며 최 씨가 국내 사업권을 가진 특정 회사에 대한 대여 공사를 몰아주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도 꼼꼼히 최 씨의 이권을 챙겼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헌재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에 각종 이권에 개입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시종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최 씨는 당당함을 가장한 뻔뻔함으로 진실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최 씨의 거짓말을 믿는 이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물론 특검과 헌재는 거짓말만 내뱉는 최 씨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또한 최 씨가 이처럼 뻔뻔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속히 헌재에 출석시켜 대통령이 최 씨와의 경제 공동체를 위해 저지른 위법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 당당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유엔을 대상으로 한 탐사 보도 매체를 표방하는 이너시티 프레스의 유엔 출입 전문 기자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둘째 동생 반기호 씨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너시티 프레스 매튜 러셀리 기자는 오늘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반기호 씨가
미얀마 유엔 대표단이라는 직함을 달고 유엔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 지역인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인 방기호가 유엔 대표부의 한 명으로서 미얀마에서 사업을 했다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몰랐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또 매튜 러셀리 기자는 반주현 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유엔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라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이 방기상 씨와 반주현 씨의 사기 사건을 몰랐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기상 반주현 씨의 사기 사건, 방교 씨의 미얀마 사업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이유가 뚜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매튜 러셀리 기자는 반주현 씨가 경남 기업의 베트남 건물을 매각하려 했던 카타르 정부와 반 전 총장과의 1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동 방문을 카타르가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 전 총장이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튜 러셀리 기자는 유엔 한국 대표부가 기호씨 관련 사건을 덮는 데 도움을 주려는 듯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자신에 관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당당한 솔직한 대응과 해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부는 후한무치한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후한무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녀상 철거 논리에 동조하는 외교부가 과연 독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역사에 이어 영토까지 농락하려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武力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 원천 무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미르 대책 회의에 따른 우병우 즉각 특검 조사가 필요합니다. 헌재 공개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전범 전 정책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미르 대책 회의를 함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과의 관계로부터 미르 K스포츠단 개입설을 모두 부인했으며 대책 회의도 한 적 없다고 국조특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업무수첩의 대통령 지시 사실 여부와 미르 K스포츠재단의 대책 회의에 우병우 출석 여부에 대해 사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이 회의 결과에 청와대 주도 개입 사실은 없고 정경련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장난 농민처럼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기업마다 휴연금 30억 원을 받아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도 안 전 수석이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정경련이 주도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재단 인사부터 재원 마련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병우 전 수석은 법률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행적과 거짓 증언, 국민 기만적 행태를 보았을 때 우병우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특검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법률 대응 방패막이 팀장 역할을 한 우병우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찾아내 기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썩어버린 정권의 마지막 싹을 잘라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